예, 운전이 지금 상당히 조금 약간 미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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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정지를 해 있고,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셨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차는 정지를 해 있는 상태였는데, 왼쪽 차량은 지금, 보니까 도로 주행 중에 이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여성이 나타나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두 분 좀 적어주세요. 예. 네.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좀 당황스러운 약간 사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보였는데 어쨌든 뭐 부딪혔고, 이게 횡단보도가 또 아닌 것도 약간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단횡단인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자, 두 분 이제 과실비율 적어주셨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강문혁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과실이 70%, 상대방 측이 30%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인환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20, 상대방 측 80. 오, 완전히 반대인데요, 이거 의견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강문혁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이 사건은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이고요. 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했을 경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에 그 차량 운전자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량 운전자에게 그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 그리고 또 보행자 역시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차의 앞이나 뒤로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행자 역시 과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량 과실을, 블랙박스 차량 과실을 80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사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났어요. 네네. 그래서 보행자 과실을 10% 더 가산하고, 아, 그래서 7대 3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사실은 5% 정도는 이제 또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났다 해서 보행자 과실을 5% 더 올려서 65대 35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대 3이나 6.5대 3.5 정도, 저는 그렇게 과실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보니까 앞에 막 때로 지금 무단횡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 점은 또 예. 사실은 그런 점에 비춰볼 때는 차량 과실이 그 점은 더 높아지는 사유긴 하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다른 보행자들이 좀 지나가는 거 봤으면 봤으니까. 조금 더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5%를 그냥 뺐어요. 아, 그래서 네, 그냥 결국은 7대 3으로 한 이유가 6.5대 3.5 근데 7대 3으로 한 이유는 그겁니다. 아, 저 되게 기대가 되는 게, 보통은 의견이 되게 비슷하단 네네. 말이에요. 큰 차이가 없는데 완전히 반대로 이인환 변호사님이 의견을 주셔서 어떤 의견일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예. 네, 저는 이 동네를 제가 아는 동네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보라의 병원 있는 그쪽 무단횡단의 성지인가 봐요, 저기. 바로 옆에 백화점이 있고요. 아. 그 뒤에 아파트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건너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상점들이 또 있어요. 주차도 그쪽 건너가서 하시고 이러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는 곳이 그렇군요. 처음에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됐나? 그래서 저렇게들 건너가나 싶었는데 다들 우르르 이제 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니까 예. 횡단보도 거리 사이가 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파트 출구가 그 딱 중간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예. 저는 어쨌든 이게 횡단보도가 지금 나왔죠. 네. 횡단보도가 옆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명백하게 무단횡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좌회전 비보고 대기 차량이 서 있긴 하지만 저건 신호 대기가 아니라 좌회전 대기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차량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보행자를 좀 보시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달려가다가 네. 차가 오니까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좀 빨리 멈추시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차량 운전자도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차량이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신호에 맞게 서행해서 그쵸, 주행을 그렇게 했는데 따지면. 네.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의 이제 내가 무슨 과실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저도 지금 여러 사례들을 좀 봤는데요. 많은 네. 경우에 좀 이제 보행자 과실을 좀 높게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량 도로고 신호등이 좌우에 한 20m밖에 안 돼요. 네. 그쪽에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보행자 과실이 일단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차량, 이제 블랙박스 차량 과실은 무엇으로 봤냐 하면 예.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이제 주변 도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과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운전자분도 지금 앞에 사람들이 좀 이제 약간 좀 아수라장 같이 사람들이 무르르 건너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예. 이게 뭐지 하면서 서행을 하고 계세요. 네. 빠른 속도가 아니고 또 뭔가 나오면 좀 멈춰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속도를 줄이셨는데 예. 충분히 줄이시지 못한 것 같고 하필 이 지점에서는 이제 좌측을 관찰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직진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랬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블랙박스 차량도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20% 정도 과실을 조금 산정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고가 나도 이제 보행자 편을 더 많이 들어주게 마련인데 네. 이인환 변호사님의 그 판단대로라면 이 블랙박스 운전자는 조금 덜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자주 다녀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운전자 입장이 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어쨌든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을 달리 주셨는데, 자, 변호사님들의 과실 비율 판단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실제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꽤 많죠. 이럴 때는 멀리서도 인지를 했고 보복성으로 고의를 가지고 차가 보행자를 경미하게 조금 박았어요. 예를 들어. 그럴 때는 당연히 과실 비율이 좀 달라지게 될 텐데 얼마나 달라지나요? 뭐 이 경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어요. 예. 멀리서 무단횡단을 하는 걸 인지를 했고 보복성으로 고의를 가지고 박았다. 그쵸. 그러면 이건 과실이 아니라 사실 고의로 상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그냥 범죄 사기. 범죄죠. 상해죄죠. 상해죄. 예. 근데 이제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를 바꾸자면 네. 고의가 아니더라도 멀리서부터 인지를 했어요. 무단횡단을. 그 경우에 충격하면은 그 차량 과실이 100%입니다. 100%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신뢰 원칙이라고 해서 설령 법규를 위반하는 사실까지 다 이제 인지하고 운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미 그 상황을 인지를 했어요.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이미 멀리서부터 봤다. 그런데 충격하면은 그건 차량 과실이 100%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반대로 보행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파란불이 하나 정도 남았다거나 뭐 3초 요 정도 남았을 때 무리하게 건너려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과실 비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뭐 이런 경우 되게 파란불 많은데. 개수나 초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당시 도로 상황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차들이 좀 많이 이제 막혀 있고 빨리 네.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했다면 어쨌든 차들이 이제 보지 못하고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보행자가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진행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드릴게요. 보행자가 파란불일 때 신호등을 건너는데 차량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슬금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어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으로 이렇게 이것도 좀 질문의 답이 있어요. 제가 좀 사실. 답정너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로 이럴 때는 이제 뭐 과실 비율을 그러면 무조건 보행자의 잘못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에 가서 받았다. 네. 그럼 이거는 사실은 답이 있는 보험 거죠. 사기죠, 네, 보험 사실. 사기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네. 경우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보행자가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차량이 뭐 슬금슬금 이렇게 빨간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는데 가서 충격했다 하면 차량 과실이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빼면 네. 사실은 보행자 과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보행자는 그냥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겠죠. 그렇죠.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뭐 반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차에 가서 받았는지 네. 아닌지를 사실 밝혀낼 수가 없는 그렇죠. 경우가 대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제 과실 비율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정말 안전운전 해야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배우게 되네요. 자, 여러분은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